안녕하세요. 저는 역대급 미친 시모, 그리고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2달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30대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네요. 저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일반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개념 없고 못된 시어머니였다면 저도 똑같이 대응하고 참지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 됐다고 무조건 시부모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미친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 같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착하고 수더분하고 편안한 그 남자를 참 많이 좋아했고 결혼 상대자로서도 좋을 것 같았어요. 살면서 싸우거나 부딪히는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둥글둥글하게 잘 풀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네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남자친구 20살 때 이혼하셨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4시간 정도 거리의 고향에서 귀농하셔서 산다는데 어지간해선 잘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쪽에서 재혼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은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게 다입니다. 상견례 때도 어머님 혼자 나오셨죠. 남친에게는 2살 많은 형이 있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도 저희 결혼식 때 정도만 얼굴을 봤고요. 정작 형과 결혼한 형님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남친 말로는 형수님 성격이 엄청 유별나고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성격이라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런 게 다 힌트였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이상하면 이혼하시긴 했어도 아버님도 치를 떨며 자식들도 잘 안 보려고 하고 형님도 시동생 결혼식 때 안 오겠나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가면을 쓰고 계셨거든요. 가련한 피해자의 가면을 말이죠. 결혼 준비한다고 어머님을 처음 뵀는데 좀 마르시긴 했어도 인상은 좋은 편이세요. 평범하고 점잖은 외모를 가지셨죠. 말투가 조근조근 차분하신 편이었고 성격도 그래 보이셨어요. 저를 반가워해 주셨고 앞으로 한 가족 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인사하러 온 예비 며느리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얘기하시다가 그러는 겁니다. 상현이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상현이 형도 있거든. 5년 전에 결혼도 했는데 나는 큰 며느리 얼굴 못 본 지도 꽤 됐다.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싫은지 아예 안 와. 주변에서 그러대. 요즘 젊은 며느리들 시댁이라고 하면 일단 싫어하고 본다고. 그래서 걔도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뭐 쥐한테 뭘 한 것도 없는데 시댁 안 온다 그러고 남편한테까지 얘기해서 아예 발길 끊었어. 나도 걔 내 며느리라 생각 안 하고 남남이라 생각한다. 나한테는 며느리는 너 하나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어머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몹시 슬픈 눈빛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가족들끼리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친도 형수님 성격이 유별나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어머님께 잘해야겠다,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치를 떨고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어머님 될 사람이 어지간하다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위치도 좋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원래 신혼여행 갔다 오고 바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일이 있어서 그날은 오지 말고 며칠 뒤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요. 어머님이 11시까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가는데 15분, 20분이면 가니까 남편이 여기서 본가에 한두 번 가보겠느냐면서 시간 딱 안다고 10시 반에 출발하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약속 시간보다 좀 더 여유롭게 가는 걸 선호하는데 남편이 잘 아니까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이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전날 회식한다고 늦게까지 과음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 가는 건데 괜히 지각하거나 밉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일어나겠다고 계속 말만 하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속이 타고요. 하여튼 겨우 남편을 일으켜서 씻고 오라고 화장실에 들려보냈어요. 그렇게 허둥지둥 나와보니 이미 시간이 10시 30분 정도더라고요. 30분에 출발하자고 했으니 지금 출발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차를 밀려고 하니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중주차를 해놓으면서 중립기어가 아니라 파킹에 해놓은 거였어요. 급해 죽겠는데 왜 하필 생각하며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또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통화 끝에 겨우 연결이 됐는데 상대방 하는 소리가 개 산책시킨다고 좀 멀리 있다고 금방 들어가겠으니 좀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약속 시간이 있으니 빨리 오시라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죠. 자기야, 어머님한테 전화드려. 사정 말씀드리고 좀 늦는다고. 괜찮아. 지금 온다고 했으니까 빼서 출발하면 돼. 저는 급한데 남편은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온다던 그분이 10분, 15분을 기다려도 안 왔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제야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는데 일단은 급하니까 따지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차를 빼자마자 저희도 다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죠. 이미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약속을 어긴 거다 보니 초조하긴 했어도 그게 그렇게까지 뒤집어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어디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시댁에 가는 거잖아요. 10시까지 오라고는 하셨지만 사정상 10분 정도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차하고 부랴부랴 올라가 보니 시간은 11시 30분 정도였어요. 저희가 좀 늦은 건 맞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으로 가니 어머님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11시에 오라고 안 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요, 저희가 주차를 해놨는데 그 앞에 너 나 무시해? 그러면서 들고 있는 뒤집개로 저에게 삿대질을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눈빛이 완전 달라져서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봤던 그 차분한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아, 엄마, 그게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약속 시간 어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상현이 너는 그전에는 따박따박 약속 시간 잘 지키더니 결혼하자마자 엄마랑의 약속은 나 몰라라 해? 아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뭔 사정? 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와? 하면서 엄청 날카롭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모습에 몹시 당황했죠. 물론 11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30분이나 늦게 간 건 저희가 잘못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신가 싶더라고요.
그냥 다음부턴 좀 일찍 다녀라 한 소리 하시고 말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윤미야. 네? 너 손가락 아프니? 부러졌어? 네?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하던지. 상현이는 운전한다고 바쁘니 그렇다 쳐도 너는 조수석에 처앉아서 뭐해? 30분이나 늦게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너 나 무시해? 늦던지 말던지 그냥 쳐 기다리셔라 그거야? 라면서 눈을 막 희번뜩하게 뜨고 삿대질하며 따지시는데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막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눈을 부라리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데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어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전화 드리자고 했는데 상현 씨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상현이가 뭐? 전화하지 말라디? 시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어서 네가 전화하겠다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든? 어디서 내 앞에서 아들 흉을 보려고 하고 있어? 그게 맞다 싶으면 네가 하면 되지. 너 그렇게 내 아들 말 잘 들어? 하는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겁니다. 진심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싶더라고요. 저는 어리 나간 채로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에게 미안하다, 다음부턴 안 늦겠다 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고 방으로 확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방문 앞에서 쩔쩔매고 저는 그때까지도 얼이 빠져 있었죠. 남편은 계속 방문 앞에서 신혼여행에서 선물도 사왔다, 좀 나와보셔라 그러는데 어머님은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 선물 들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고 저보고 일단 나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분이 안 풀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까지 얼이 빠진 채로 남편을 따라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왜 저러셔?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엄마가 약속 어기는 걸 좀 많이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드리자고 했잖아. 상관없다며. 11시까지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게 무슨... 아니 그리고 우리가 늦는 건 맞고 잘못한 건 맞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약속 시간 어긴 건 맞는데 근데 어머님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셔?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어머님 원래 저러셔? 아니야.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좀 욱하시는 면이 있어서 한 번씩만. 한 번씩 저러신다고? 자주 안 그래. 우리 엄마가 뭐 정신병자냐? 가끔. 그러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저한테 퍼부어대던 그 말투, 눈빛,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기막히고 무섭고 황당하고 심장이 그때까지도 세차게 뛰었으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냅두면 돼. 뭐라고? 엄마 한 번씩 욱해서 저렇게 하시는데 그냥 냅두면 풀어주셔. 아니 저렇게까지 화가 나셨는데 그냥 있으라고? 이랬다가 나중에 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휴, 아니라니까. 라는데 남편 말도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너무 황당하고 그 상황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 말 맞다나 정말 며칠 뒤 어머님은 기분이 풀리신 건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과했다며 미안하다고 결혼하고 첫인사 오는 건데 연락도 없이 늦으니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투가 바뀌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어른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거니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정도 후 저희 신혼집에 어머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혼자 살 때는 한 번씩 오셨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 오신 거였죠. 저는 그래도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없는 솜씨라도 나름대로 음식도 좀 만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좀 도와주셨고요. 어머님이 처음 저희 집에 오시는 거니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때 어머님의 무서운 모습을 봤고 좀 일반적이진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좀 더 조심스럽게 책 안 잡히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은 어머님 오시는 시간에 딱 맞춰 음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저는 첫인사 사건 이후로 통화는 몇 번 했어도 어머님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시 차분한 모습으로 잘 지냈느냐 인사하시고 저희 집 구경하셨습니다. 상현이 혼자 살 때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네. 새아기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집 예쁘게 잘 해놨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시더라고요. 아휴, 이런 걸 다 차렸어. 고생했겠네.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들을 보던 어머님 표정이 갑자기 싹 굳어지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시지? 음식들이 마음에 안 드시나?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제가 차린 상을 가만히 훑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왜 저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어머님 못 드시는 음식들인데 내가 잘못 차렸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다는 말씀이 너 내가 준 그릇 안 쓰니? 그러시는 겁니다. 사실 결혼 전에 어머님이 그릇을 좀 주셨는데요. 어머님이 결혼한다고 사주신 게 아니라 전에 어디서 받은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본인도 잘 안 쓸 것 같아서 찬장에 넣어둔 건데 저 결혼하면서 그걸 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받아는 왔는데 막상 보니 별로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좋은 그릇 같지도 않아서요. 저도 신혼살림인데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주신 그릇에서는 접시 2개 빼고는 팬트리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당신이 주신 그릇을 안 쓴 걸 보고는 기분이 나쁘셨던 겁니다. 어머님이 오시는 거라 음식 신경만 썼지 그릇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싸해지셨더라고요. 어디 뒀니? 쓴다고 해놓고 그냥 처박아뒀어? 실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사려고 봐둔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릇을 줬는데도 기어코 따로 샀다 그거야? 너 돈이 남아도니? 그러면서 또 정색을 하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는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런 논리면은 애초에 어머님이 선물 받으신 그릇이니까 어머님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선물 받으신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쓰고 저한테 주신 거면서 제가 안 쓰는 걸로 기분 상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오신다고 몇 시간 땀 뻘뻘 흘리며 음식 만들고 친정엄마도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자기가 준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 첫 살림인데 마음에 드는 그릇 쓰고 싶어서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 들을 거 들은 양 기막힌 표정을 짓고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빤히 쳐다봤고 저는 남편에게 살짝 눈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아, 엄마, 그릇이 뭐가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윤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장하실 텐데 얼른 식사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저를 빤히 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살벌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렇게 자리에 앉더니 젓가락을 드셨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일을 겪으니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싹 없어졌지만 뭐 어쩌겠나요. 옆에 저도 앉았죠. 그때의 그 삭막하고 불편한 기색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밥을 먹으면서도 내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건 맛이 없네, 이건 별로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드시다가 말더라고요. 일부러 트집 잡듯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상했죠.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맛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저도 기분 상해서 어머님 안 드신다고 하는데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빈정상한 얼굴이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어머님은 식사 후 그냥 가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엄마 데려다 주러 간다고 하고 저는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기분이 너무 상했죠. 그런데 제가 인사하는데도 또 저를 가만히 노려보시더니 기분 상한 얼굴로 그냥 획 가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센스 있게 어머님이 선물한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차렸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그릇들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릇을 안 써서 서운하실 순 있어도 그래도 며느리가 고생해서 음식 차렸고 결혼한 아들네에 놀러 오신 건데 준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인가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고 나서 너무 기분이 상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 잔뜩 쌓여 있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설거지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시간 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머님이 주신 그릇 안 썼다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실 일이야? 나는 어머님 이해가 안 되고 좀 무서워. 저번에 늦게 간 걸로 그렇게 난리를 치셨잖아. 그 뒤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다고 사과도 하셨고 그래놓고 오늘 또 이게 뭐야? 진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한숨을 폭폭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근데 자기도 좀 센스가 없다. 뭐라고? 아니, 엄마가 그릇 선물 줬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엉뚱한 그릇만 잔뜩 쓰고 있으면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쁘지. 라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선물은 무슨 선물? 어머님이 그거 놔주려고 따로 사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선물 받고 본인도 안 쓰셔서 찬장 넣어두신 거라며. 어머님이 버리기엔 그렇고 자리 차지하는 쓰레기 처분하듯 나한테 넘기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쓰레기라니. 말 다 했냐? 당신도 쓰기 싫어서 안 쓰신 거면서 왜 내가 안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리고 설령 그게 서운하시다고 해도 나를 그렇게 노려보시고 이렇게 하실 일이야? 어머님 진짜 왜 저러시는 거야? 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까 그 눈빛 진짜 살기가 등등했다니까?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자냐? 살기가 등등하게? 자기도 봤잖아. 남편은 지네 엄마 욕하는 건 듣기 싫은지 저를 흘겨보더니 자리를 획 뜨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왔죠. 또 저번처럼 그때 그렇게 한 게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전화했나 싶었는데 이번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완전 작정을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나다. 네, 어머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는 애다. 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보고 다짜고짜 웃기는 애라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 그 후에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너 지금 이게 무슨 못 배워먹은 태도야?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라면서 친정 욕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엄청 열받은 거죠.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한테 친정이 어떻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요? 그날 어머님 오신다고 친정엄마까지 도와주셔서 음식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주신 그릇 하나 안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신가요?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릇 하나? 너무 과해! 너 말 다 했냐? 저는요, 솔직히 어머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쓰기 싫은 그릇 저한테 주신 건데 저도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살림살이에 제가 쓰고 싶은 그릇 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선물 받았다고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선물 받았다고 쓰신 거 아니고 그냥 보관하신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야라고요? 이게 어디서 이씨! 하면서 욕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입이 뜨악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 무시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이제 가족 되니까 잘 지내자고 했지? 그때는 눈웃음 실실 치면서 내 어머님이 지랄하더니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어디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하면서 욕을 퍼부으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너 내가 가만 안 있어. 어디서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말이야. 큰 며느리 년이 하는 짓 똑같이 하고 있어. 라는데 저는 도저히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날 화가 너무 나서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저러셔? 나보고 2년 전엔 욕하고 가만 안 있는다고 협박하고. 제 말에 남편은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혹시 어머님 무슨 정신병 있으셔?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나한테 하시는 걸 봐. 약속 시간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던 그 일 2, 3주밖에 안 지난 일이야. 그런데 내가 어머님 그릇 안 썼다고 나를 무시하네 어쩌네. 엄마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니네 엄마 편들지 마. 이럴 거면 그만해. 나는 니네 엄마 감당 못하겠으니까.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다. 2달이든 이틀이든 난 너네 엄마 감당 못하겠어.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엄마가 좀 유별스럽긴 한데 적당히 기분 잘 맞춰드리면 좋은 분이야. 저 기분을 나더러 맞추라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아, 나랑 결혼했으니까. 라는데 와, 남편도 답 없는 인간이구나.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착함, 배려심, 눈치 빠름 등이 사실은 착한 것도 배려심 넘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미친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순간순간만 모면하면서 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이래서 인연 끊으신 거구나. 게다가 아버님도 그래서 아들 결혼식까지 안 오신 거야. 어머님 저러시니까. 맞지? 아, 형수님도 잘한 거 없어. 아니, 지금 내가 겪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네. 나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거 감당할 생각 없고 나는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어. 아, 어떻게 그래? 그렇게 못하겠으면 헤어져. 나 어머님의 저런 돈 없는 행동 못 참아. 분명히 말했어. 어머님하고 나 다시는 안 봐. 나보고 시댁 가자고 하거나 어머님하고 자리 만들거나 하면 나 당신이랑 끝이야. 우리 집 비번도 바꿔. 절대 알려드리지 마. 제 말에 남편은 대답이 없더라고요.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하니까 그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2번의 사건으로 저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아니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번호든 뭐든 다 차단했습니다. 그 사실을 난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 난리를 치신 것 같고
제 예상대로 비번도 내놓으라고 하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하루는 남편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한 소리 해야겠는데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다 차단하니까 집이라도 가겠다고 비밀번호를 내놓으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 집요함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통화 중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길래 팔을 붙잡았어요. 나 분명히 말했어. 비밀번호 알려주면 끝이야. 제 말을 들었는지 어머님은 난리가 났죠. 누구 맘대로 비번을 알려주면 끝이라고 하느냐 어쩌냐 하면서요. 남편은 계속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아,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정말. 비번 못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이 전화가 다시 온 것 같았지만 제 눈치를 보며 그냥 거절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비번 알려드리면 우리는 끝이야. 당신 엄마 제정신 아니야. 진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라면서 그 와중에도 자기 엄마 역성드는데 와, 내가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계속 살겠나 싶은 거예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머릿속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너무 극 초반이긴 하지만 이런 미친 시모와 우유부단하게 방관하는 남편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 분명히 말했어. 제가 나지막히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 꼴 보기도 싫어서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앉아 이혼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결혼하고 2달도 안 돼서 이혼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아주버님네처럼 어머님과 아예 인연을 끊던지 아니면 이혼하던지 이렇게 2가지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과 달리 결단력이 있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남편은 이 와중에도 자기 엄마 역성드는 거 보니 답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날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거의 내린 셈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여간 미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간 진짜 해코지라도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으로 마음의 가닥을 잡고 천천히 준비하려 했는데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날 저는 집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뭔가 싶어서 봤는데 너무 황당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어. 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가 있으라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답장을 보내고 저는 다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을 하다가 뭔가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 순간 설마 어머님이 오시나 싶은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황당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기에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바로 지갑과 폰을 챙겨 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현관문에서 삑삑 소리와 함께 도어락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인가 하면서도 혹시 어머님인가 싶어서 무슨 공포영화처럼 등 뒤가 오싹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이 확 열리는데 경악했습니다. 진짜 어머님인 거예요. 어머님이 화난 표정으로 달려 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양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다 오싹합니다. 방 안으로 달려가 문을 잠궜는데 어머님이 문 열라고 쥐새끼처럼 도망가느냐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저 그거 보는데 이런 미친 상황이 다 있나, 내가 이런 일까지 겪나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갑자기 아들네 집 쳐들어와서 며느리 잡으려고 난리치는 미친 시어머니라니 진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대신 밖에서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이 같이 왔고 문을 열어준 것도 남편인 듯 했습니다. 아, 엄마 왜 이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아, 좋게 얘기하신다고 했잖아요. 놔! 저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부모 자식 인연 끊게 하려고? 안 놔라고! 아, 엄마 진정 좀 하시고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너 전염편이야? 전염편이야? 아, 편은 무슨 편이에요, 가족끼리. 말해봐. 전염편이야? 니네 아빠처럼 니네 형처럼 너도 나한테 그럴 거야? 말해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콱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네 눈앞에서 엄마 돼지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그렇다고 해봐. 어머님은 무슨 악기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는 엄마 편이죠. 그럼 네 마누라 나오라 그래. 하는데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남편이 전혀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 저도 어쩔 줄 모르는데 막말로 어머님이 저한테 폭력을 쓰거나 해코지를 해도 남편이 방관할 것 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처음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다가 생각을 바꿔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어머님이 난리치는 것도 다 들리게끔 했어요. 저와 시어머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기에 남편이 있지만 남편도 한통속 같다고 그랬습니다. 경찰에서는 출동을 한다고 했고 모든 상황이 다 녹음이 되게끔 폰을 들고 있겠다고 했죠. 그렇게 밖에서 생 난리가 나는 걸 저는 문에다가 폰을 대고 다 녹음이 되게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방문 걷어차고 와 진짜 살면서 그런 미친 인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치다가 10분 정도나 지났을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소식에 시모는 이게 뭔 소리냐고 지금 제가 경찰을 부른 거냐고 남편이랑 둘이서 우왕좌왕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열어서 이분은 엄마시고 그냥 단순한 가족 싸움이라고 했는데 신고자분이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했고 상황이 다 통화로 녹음되었다고도 전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방으로 나왔는데 다짜고짜 어머님이 분을 못 이기고 방 밖으로 나오는 저한테 손찌검을 한 거예요. 경찰들도 다 있는데요. 경찰들 시겁해서 말리고요.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경찰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미쳤냐 경찰을 부르냐 어쩌고 하길래 미친 건 당신이라고 그랬죠. 미친 건 당신이지. 억지로 쳐들어와서 가만 안 둔다고 이 행패를 부리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짜 미친 거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그 소리가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 하는데 진짜 경찰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남편 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싶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저한테 난리치는 거 알면서 오히려 문까지 열어주고 적당히 말리는 신용만 하는 그 인간이 더 역겨웠습니다. 기어크 너네 엄마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와?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사이코들이야. 뭐라고? 정신병자 니네 엄마 네가 책임지고 살아. 결혼은 뭐 하라 했냐? 미친 니네 엄마한테서 와이프 하나 못 지키면서 결혼은 왜 했냐고. 아,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지켜. 라는데 끝까지 답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의 그 폭언과 난동이 다 녹음이 되어 있었던 데다 경찰들 앞에서 폭행까지 당했잖아요. 일단 어머님과 남편, 저까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어머님이랑 통화했던 내용도 함께해서 폭언과 폭행으로 어머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성질 못 참고 경찰들 앞에서 직접 폭행까지 하셨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참 웃긴 게요. 저는 어머님이 참 앞뒤 없이 미친 분노 조절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막상 저한테 고소당하고 나니 그제야 시겁하고 아짜 싶으셨는지 미안하다며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잘 해결하자고 저를 회유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데 더 경악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이 무슨 정신병이 있어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사실은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하고 자기 둘째 아들처럼 마음대로 다루려고 저한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쏟아붓고 자기 기분 맞추고 눈치 보고 살라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였던 거죠. 저는 어머님 고소하고 남편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도 감당 안 되는 미친 엄마의 정체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지네 엄마가 저 가만 안 둔다고 난리치는데 문까지 열어주고 남일인 양 방관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소 진행되던 와중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좋게 해결하자느니 자기가 큰며느리에게 당한 게 있어서 좀 과하게 했다느니 미안하다느니 하시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저를 회유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큰며느리에게 당하긴 뭘 당하세요. 이제 와서 보니 형님도 어머님하고 왜 인연 끊었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요. 어머님 솔직히 상황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님은 정말 비겁하고 악랄한 분이세요. 어머님 그런 식이면 앞으로 어머님 옆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없지만요. 본인이 미친 것 같고 감당이 안 되면 병원 진료받고 약이라도 드세요. 주변 사람들까지 미치게 만들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저는 끝까지 합의 안 했고 결국 어머님은 큰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유로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도 했고 결국 적은 금액이지만 위자료도 받고 이혼도 마무리 지었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기긴 했지만 행복하려고 한 결혼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 끝났는데 저라고 마냥 좋겠나요? 이런 난장판을 끝으로 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싶어서 한동안은 좀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아는 주변에서 하나같이 저한테 지독하고 운 나쁜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래도 다 해결됐으니 이제 잊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흘러 들어보니 남편도 이혼하고 현타가 제대로 왔는지 인연 끝내 어쩌네 하고 그 어머님은 그 일로 광분해서 날뛰다가 정신병원 입원했다고 건너듣게 되었네요. 제가 전시모에게 그렇게 살다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 남편은 평생을 그런 미친 엄마 밑에서 살아서인지 어머님 눈치를 유독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머님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화가 나면 돌변하다 보니 어머님 눈치를 계속 살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미친 짓에 결국 인연 끄는 아주버님과는 달리 남편은 그냥 어머님한테 적당히 맞춰드리고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끝내지 않았더라면 남편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어머님 기분이 상하실까, 갑자기 화내지 않을까 눈치 보고 하나부터 10까지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기분 맞춰드리려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살겠나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제 나름대로는 성격 파탄자 어머님과 비겁한 남편을 그나마 잘 끊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참 황당하고 기막힌 일도 당했지만 더한 꼴 안 보고 끝낸 게 그나마 다행 아닌가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